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기 야구하고 있죠? 예, 맞아요. 여기 양한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뭐 중요한 야구를 하는 것 같아요. 야구 경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역시 야구로 이제 가셨겠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지고 있어요. 또 지고 있다가 이겨야지 또 더 재밌죠, 그죠? 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뭐 저도 뭐 좋고요. 네. 이기면 더 좋고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하고 이제 대선 정책주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대선 정책주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실망감을 좀 많이 안겨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저희 방에서 좀 종목을 좀 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샀고 어제도 샀죠. 어제 추천했는데 오늘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들었다 놨다 의미 있는 상승도 이제 나오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 회원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 또 문자만 회원들한테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에 추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맨날 대선주 얘기만 들으셔가지고 거의 편식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메타버스 이쪽에 뭐 이쪽 관련된 전공자는 아닙니다. 저도 뭐 대학은 나왔는데 이쪽 관련 전공자는 아니라서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말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돌아가는 돈들이 이쪽에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요즘에 대북주들 좀 움직였죠. 대북주라든가 아니면 뭐 폭염 테마주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얘기를 아마 안 할 건데 아무튼 뭐 이런 전반적인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토네이더님하고 그 이하리분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달고나 커피님, 네. 쿠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큐티웨어님하고 제니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지수 얘기 좀만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뭐 소폭 하락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별 큰 등락이 없었죠, 그죠? 네. 신고가를 또 낼 것 같은 이제 그런 그런 모양새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1% 급등했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 여기다가 뭐 선거 놓고 그냥 계속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지우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가 정고점이었는데 정고점을 돌파하고 한번 눌렀었죠. 7월 초에 그리고 들었다가 놓고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뭘 했냐면은 돈 벌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즉 부자 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조정 올까봐 피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피난. 조정 온다고. 네. 또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조정 온다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여기다 선거 놓은 거예요. 그냥 보시라고. 올라가도 상관없고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개인들이 여기에서 보따리를 싸고 있었어요. 조정 온다고. 참 희한해요. 네. 기다리는 조정이 없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거든요. 네.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제가 만든 주식 격언이 하나 있죠. 조종은 입이 없다.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뭐 말해주고 오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사실은 이미 와 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보시죠.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개인들이 지금 조종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투매가 나오고 실제로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역시나 항상 나오죠. 항상 그래요. 진짜. 이거는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바뀌는 적이 없어요. 결론은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손절하고 투매하고 다 끝났다고 이제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죠.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인플레이션이 이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주식이 뭔데요? 자산이잖아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주식 많이 갑니다.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저기 있는 저 바보들은
바보라고 할게요 그냥. 자, 바보들은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하면은 안 된대요.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대요. 진짜 바보예요. 자기 성향상 안전자산을 사든지 위험자산을 사든지 뭐라도 사야 되는데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조정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나 혼자 가난해질까봐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비관론자들 얘기를 좀 더 이상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시작부터 바보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 그죠? 답답해요 진짜. 인플레이션이면 주식을 해야지 왜 현금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증시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시간에서 저기 또 그 바이오주들이 조금 일부 움직였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수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잠깐 해드린 거예요. 떠 있잖아요. 그죠? 네. 낮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조정과 투매의 차이가 뭔지 아시느냐. 이 얘기를 참 제가 많이 하는데 조정은 뭐냐면요. 삼성전자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문자반 회원들, 특히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조정 온다고만 사람들이 설레발을 쳤는데 조정은 이런 걸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가 저기 저점 대비 2배 올라왔죠.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네. 대형주니까 뭐 2배면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네. 개별주로 따지면은 한 5배 이상 올라온 거예요. 2배는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쭉 눌렀죠. 왜 눌렀어요? 여기서 과열됐잖아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여기서 귀도 안 들어보고 막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패닉 바잉이라고 불렀죠.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막 사버린 거예요. 이제 뭐예요? 과매수. 그죠? 과매도가 아니라 과매수죠. 네. 거칠게 헐떡이면서 주식을 산 거예요. 나 혼자만 소외당할까봐. 과열된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때 조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과열된 거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 뭐 크게 올라간 거 있어요? 없잖아요. 과열된 게 없는데 무슨 조정이 와요? 과열된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투매예요. 투매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다가 잠깐씩 훅 눌러 이렇게 하다가 훅 이렇게. 제가 이제 소리까지 내가면서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투매예요. 상승 중 찾아오는 초단기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한번 후려치는 거예요. 언제요? 상승 중. 조정은요? 과열돼서 꼭지를 찍었을 때 오는 게 조정이고. 제가 자꾸 조정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저는 투매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서오세요. 네.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조정이다 그러면 겁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예, 저기 후다닥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네, 종목들 테마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테마주를 쭉 얘기해 드리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이것도 버릇인데 지수가 괜찮다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시켜드린 다음에 테마주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네. 지수가 괜찮다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시켜드린 다음에 테마주 얘기를 한다고. 왜냐면 아무리 뭐 테마주를 좋게 얘기하고 이거 많이 갈 거다, 세력이 여기 돈이 들어와 있고 매집이 돼 있고 이거 옛날에 이만큼 갔는데 지금 이만큼 갈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지수에 대해서 조정이 온다든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제 몸만 쉬는 거예요. 네? 제 몸만 아프다니까요. 그 지수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네, 괜찮으니까 겁내지 마셔라. 지금은 이거 나쁜 거 아니다,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병원에 이제 환자가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발견됐어요. 초기에요. 그냥 요즘에 과학 기술이 좋아서 살짝만 이렇게 수술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나 죽는 거야? 죽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왜 계속 그러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 앞두고 자 이렇게 수술할 거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듣겠냐고요. 계속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불안해하지 않게 좀 설명해 드린 다음에 테마주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하고 이제 요 대선 정책줄 얘기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지금 지수 얘기만 한 10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원래는 공략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안 하려고 그랬냐면 그냥 그랬어요. 메타버스 이게 이제 뭐 메타버스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것까지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특강을 할 정도의 그런 건 없겠죠, 당연히. 네. 네, 이제 아무튼 뭐 그 가상 세계하고 이제 실물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이렇게 접목시킨 거예요. 네. 뭐 대표적인 그 요즘 애들이 많이 게임하는 것 중에 로블록스라고 있던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뭐 5년 안에 뭐 메타버스 이제 그쪽으로 다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 트위터나 뭐 이런 이제 페이스북 같은 뭐 SNS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일종의 아바타죠, 그죠? 메타버스가 뭐냐면 아바타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막 그냥 무슨 환상 세계에서 뭐 이제 만나는 뭐 그냥 네. 그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물 세계하고 거의 이제 동일한 그죠? 네. 그런 이제 환경에서 만나는 이제 그런 거죠.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물 세계를 본뜬 아바타. 이 메타버스 이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정부마다 아니면 기업마다 이쪽에 진출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방송국에서도 뭐 진출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메타버스 아무튼 이 관련주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에서는 이거를 별로 공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대선주로 쭉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대선주들이 이제 잘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치인들 같은 뭐 좀 그렇죠. 네, 좀 더러운 얘기예요, 그죠? 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 그냥 저 후보보다 제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죠? 네, 호소를 하고 그죠? 네, 진정성을 보이면서 선거 운동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네. 뭐 안 되죠. 네. 항상 그래요. 네. 네. 저 사람은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 인간이 더 더러운 놈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사실 저도 이 정도는 인정해요. 저도 더러운 놈 맞는데 저 인간은 정말 더러운 인간이니까 저 사람 뽑으시면 큰일 나요. 망해요. 그러니까 저를 뽑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네거티브요. 네.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대선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네거티브가 시작된다는 걸 알지만 네, 항상 그래요. 네거티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후보들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 보면은 계속 싸우죠. 국민의힘에서도 초반에 싸웠어요. 윤석열 씨 엑스파일을 처음에 꺼낸 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반대편이 아니라 그 누구예요? 그 정치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 꺼내들고 나와서 그 난리를 지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한꺼번에 막 6월달에 주먹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방이 심화되면서 대선주 인맥주들도 조정을 받고 정책주들도 가다가 지금 약간 서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맞죠? 네. 선생님 대선주 끝났나요? 안 끝났다니까요. 제발 그 끝났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다니까요. 그쵸? 네. 안 끝났는데 자꾸 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다시 얘기 드릴게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요. 이게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세력이 여러분들 막 괴롭히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세력은 머리에 뿔 달린 악마가 아니에요.
지금 대선주들이 저렇게 이제 못 가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더럽게 네거티브 공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뉴스 보세요. 솔직히 이재명 씨 뭐 기본 저기 정책주 뭐 아시는 거 있어요? 물론 뭐 이것저것 있지만 기본이란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기본. 뭐 기본 주택 아니면 공공. 그죠? 네. 민주당 쪽 정책은 특히 이재명 씨 편을 보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게 뭐냐면 10년 전에 무상이란 말을 또 쓰면은 좀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바꾼 거예요. 10년 전에 무상복지 테마주도 많았거든요. 네. 그거 재탕하는 겁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무상을 빼고 기본으로.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네, 바꾼 거라니까. 야당에서도 똑같아요. 야당은 뭐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이 거기도. 네. 거기도 이제 옛날에 했던 거를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좀 바꿔서 그러니까 리뉴얼이라고 하나요? 네. 약간 이제 해가지고 갖고 나올 수 있어요. 리메이크, 리뉴얼, 그죠? 네. 그렇게 논다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대선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라 인맥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정책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정책주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이거는 왜 안 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거티브를 저렇게 심하게 하면 국민들이 다 실망합니다. 어우 지겨워 이러면서. 저도 약간 지금 약간 짜증을 이제 묻어내면 짜증나게 얘기를 하죠. 네. 싸우는 거 보면 좀 그래요. 알고 보는 거지만 참 그래요 볼 때마다 그죠? 네. 좀 그만 좀 하고 정책 얘기 좀 해야 될 텐데요, 그죠? 네. 그래서 대선주들이 안 가니까 순간적으로 안 가니까 누가 가요? 그렇죠. 세력은 굉장히 부지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또 뭔가를 만들었어요. 보니까 뭐하지를 보니까 뭐 메타버스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서도 뭐 하겠다고 하고 그죠? 뭐 여기저기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막 우리끼리 모여서 뭐 메타버스 한번 해보자고 막 하니까 세력이 아이고 그래 잘됐네 이쪽이나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이쪽 테마를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냥 잠깐 저러다 말겠구나. 옛날 그 가상현실 테마주들 있죠. VR 이런 것처럼 그냥 저러다 말겠지 라고 안 했어요. 근데 네거티브가 자꾸 심해지니까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지금은 수십 개예요. 최소한 그래도 한번 들었다 놓은 거 다 들었다가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쭉 얘기하면은 한 30개에서 50개가 넘습니다.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특정 테마주가 30개에서 50개 이상 실제로 네, 급등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테마가 형성된 게 맞습니다. 요번에 그 포경 테마주도 있죠. 포경 테마주 몇 개나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급등한 거는 10개도 안 돼요. 포경 테마주 안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세게 들었다는 거는 10개도 안 되고 적당히 들었다는 것까지 치면 10개에서 2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 테마주가 지금 더 많아요. 더 많이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종목들이 아무튼 테마를 지금 형성을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처음에는 별로 그냥 시원찮았는데 지금은 눌림목을 완성을 해서 지금 급등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급등을 시작한 것도 있고 시세 분출을 시작한 것도 있고 이제 급등하려고 준비 다 끝내놓고 이제 쏠 준비만 하고 있는 거, 쏠 준비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저희 방에서 종목 추천하기 하나 있는데 그게 메타버스 관련주거든요. 종목 공개는 못해요. 아직 상한가가 안 나와서 수익이에요. 오늘도 뭐 신나게 한번 들었다 놨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오늘 수익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 깜짝이야. 누가 우리 회원이 또 종목 이름 쓴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소리가 나가지고. 돌멩이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여기 문자번 회원들하고 라이브 회원들 중에도 이제 바쁘신 분들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를 왜 추천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저녁 방송 준비한 그리고 무방 회원들도 잘 듣고 이제 공략하셔서 수익을 좀 내시라고 이제 준비한 거 이해되셨죠? 네. 네네. 처음처럼님 내일 생신이세요. 네. 네. 많이들 축하해 주세요. 네. 내일이세요. 네. 처음처럼님 생신 내일이라고요. 네. 자 어디까지 해야지? 네네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선주들이 쉬는 동안에 간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약간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 그냥 옛날로 따지면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되게 쉽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좋은 거예요. 뭐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그걸 설명해 주는 거는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해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전문가분들 중에 메타버스가 뭔지 막 이렇게 막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많으니까 제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겠고, 저는 뭘 얘기하냐면 돈이 여기 이만큼 들어와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맨날 그냥 그 뭐예요, 비상교육 같은 거 붙들면서, 그죠? 네. 선생님 끝났나요? 어떻게 하죠? 나올까요? 더 살까요? 어떻게 하죠? 이러지 말고 제발 딴 데 좀 보시라고요. 딴 데 좀. 비상교육 여기 샀는데 물렸다. 자, 마음속으로 1번 찍으시면 돼요. 여기서 찍지 마시고. 네. 부끄럽게 뭐하러 찍어요, 그죠? 네. 마음속으로 조용히 1번 찍으시면 돼요. 있으시죠, 그죠? 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실수로 물렸어요. 15,000원, 여기 15,000원이죠? 네. 지금 12,000원 정도죠? 그래서 20% 손해보고 있어요. 속이 쓰리시죠? 비용도 많이 사가지고. 힘드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반등 나올 때 파시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 안 듣고 사가지고 저기 고생하신 분들은 솔직히 혼 좀 나셔야 돼요. 네? 혼이 나셔야지 다음에 절대 안 하시죠. 그렇죠? 네. 방금 말씀드렸죠. 약 올리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15,000원에 샀는데 말을 안 들어서 물렸어요. 20% 정도 손실이죠.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지 마세요. 그냥 당분간. 왜냐하면 왜 당분간 보지 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손절하실 거예요? 손절하실 마음 전혀 없죠. 그렇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손절할 마음 있으세요?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죠? 네. 안 찍으시네. 네. 여기서 1번 찍으면 이제 들통나니까. 네. 네네. 그죠? 네.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손절하실 마음 없잖아요. 그쵸? 없죠?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니까요. 예, 안 끝났어요. 끝난 건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고생하실 거라고. 과열됐고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고생하실 거라고 여기 사지 말라 그랬고 반등 나올 때 팔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 안 듣고 말 안 들어서 끌려 내려왔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끝난 건 아니에요. 반등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 한번 나올 거예요. 그게 내일인지 다음 주인지 다음 달인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나오긴 나와요. 아무튼 이런 거는 지금 뭐 하신다고요? 할 생각이 없으시면 자 다시요. 네. 끝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반등 나오고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손실을 많이 줄이고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절하실 거 아니면 그만 쳐다보시라고요. 에너지를 아끼세요. 에너지를 아껴서 다른 데 가서 돈 좀 버세요. 몰빵하신 거 아니면 돈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물탈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돈을 버시라고요. 그래요. 그동안에 비상교육이 올리겠죠. 그렇죠? 네. 그때 반성하시면서 팔면 돼요. 다시는 내가 물리지 않으리라. 맞죠? 그죠? 네.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건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이 주식을 사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왜 비상교육한테 끌려다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은행 가서 빌린 돈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건, 그죠? 아니면 뭐 사모님이 좀 돈을 주셔서 대신 투자하신 거건 내 돈이잖아요. 그쵸? 네. 내 돈 갖고 투자하시는데 왜 끌려다녀요? 맞지 않습니까? 물려도 당당하게 그냥 그래, 끝난 건 아니니까 대선 끝나기 전에 한번 올라오겠지. 반등 나오면 팔고 정리해야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반성만 하시고 끝나시라니까요. 나머지 돈 갖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투자하세요. 또 주눅 들지 마시고. 네. 다음에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말 들으시고요. 아셨죠? 네. 이해되셨죠? 네. 진짜로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뭐 비상교육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물린 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수익이 더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메타버스 가지고 관련주를 왜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이쪽에 돈이 보이니까 좀 이쪽에서 돈 좀 수익 좀 내시고, 대선 정책주 얘기를 또 왜 지금 하겠어요. 이쪽에 돈이 돌고 있거든요. 올라갈 거 지금 널렸어요 바닥에. 그거 갖고 수익 내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상교육만 물리셨겠어요, 그죠? 네. 메가MD 들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힘드시죠? 20% 30% 손해 나가죠. 근데 똑같잖아요. 파실 마음 없죠? 예, 안 끝났거든요.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파실 거잖아요. 당분간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세요. 자, 이건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맨날 신경이 쓰여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에이, 이거 핑계죠. 보지 마시라니까요. 또 이러실 거예요. 아, 근데 계좌를 열어서 하면 이게 자꾸 있어서 자꾸 보여요. 어떡하죠? 그럴 때는요, 하나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증권사에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계좌를 하나 더 만드세요. 계좌, 주식 계좌 또 만들어줘요. 한 증권사에서 여러 개도 만들어주거든요. 계좌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어주면 저기 다른 증권사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종목을 갖다가 뽑아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증권사에 전화하거나 HTS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대체 출고라고. 대체. 같은 증권사에서 옮기는 걸 자사 대체 출고, 다른 회사로 넘기는 걸 타사 대체 출고라고 해요. 그걸 신청하시면 수수료 1,000원이나 2,000원 공짜도 있고요. 공짜나 아니면 1, 2,000원 주면요, 뭐 1억 원어치를 사셨건 뭐 100만 원어치를 사셨건 옮겨줘요. 어디로요? 그쪽 계좌로. 네. 그래서 이제 그쪽 계좌로 옮긴 다음에 보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그 계좌에다가는 별칭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유배 계좌. 네. 유배 보낸 거예요. 임금님이 옛날에 이제 그 신화 중에서 꼴 보기 싫으면 유배 보내잖아요. 저 멀리. 저 멀리 유배 보내죠, 그죠? 네.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잡아가지고 그 대체 출고 기능을 이용해서 유배 보내버리시면 돼요. 유배. 나중에 이제 뭐 상한가 나 나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유배를 풀어주시면 되죠. 지금 주식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하다 보면 물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저희 방은 뭐 이런 데서 이제 근본적으로 안 하니까. 참고로 메가인드 우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싹 다 팔고 나오니까 끌려 내려오더라고. 근데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아직 솔직히 실력이 이제 그렇게 고수들이 아니시니까 얼마든지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렸을 때 잘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하고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서 뭐 종목 진단, 무료 종목 진단, 뭐 무료 종목 분석 그런 거 그만 받으시고 유배 보내서 자꾸 안 봐야 이기는 거예요. 자꾸 보면 병만 생기실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네거티브 한다고 정신 없으니까 쭉 떨어진 거예요. 메가인 비상교육도 하죠. 비상교육은 원래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메가임디는 덩달아 끌려. 메가임디는 떨어질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제 눌러버린 거예요. 비상교육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았어요. 눌렸죠? 이게 왜 눌렸는지 아세요? 이왕 얘기한 거 좀 더 얘기해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사람들이 7월 초에 정책주를 많이 샀어요. 7월 초에 순간적으로 개인들이 정책주를 많이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생님 없어요. 네. 바닥에서 매집하기 때문에 저희는 손절가 같은 것도 안 줍니다. 네. 손절할 거 뭐하러 삽니까? 아니 손절가 걸 거 뭐하러 사요? 안 사고 말죠. 네. 자, 잠시만요. 비상경 얘기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정책주를 많이 몰렸냐면 그때 애니능률 같은 게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7월 초에 보시면은 여기가 7월 한 5일쯤이거든요. 이게 2만 한 9천 원 정도 있던 거예요. 2만 8천 원, 2만 9천 원 정도 있던 거죠. 최고가 3만 원, 그죠? 근데 그게
2만 원을 깨고 18,000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얼마 떨어진 거예요? 최고 3만 원 대비 따지면 40% 급락한 거죠. 30에서 40% 이상 급락하면 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끝났다 이제. 이건 끝났다 이제. 이건 끝났다. 이능률 끝났다 이거. N이능률이 떨어지면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다 떨어졌잖아요. 웅진. 완전 그냥 초전 박살났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인맥주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덩달아 그때 뭐 윤석열 X8 얘기 나오고 뭐 이재명 씨 바지 벗어라, 내가 벗을까요? 막 그러고 있고 김무선 씨 또 한마디씩 하고 있고 뭐 정신 없었죠 그때. 나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그죠? 김무선 씨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그건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탈 스포츠 보면 이런 것들도 막 하염없이 빠지죠. 7월 초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개인들이 뭔 생각했겠어요? 이 차트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인맥주 끝났구나 이제. 그렇지, 정책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저희 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신규원들한테 대선주 중에서 대선주하고 뭐 딴 것도 막 추천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책주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전저점 게임에서 하락하니까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도 막 투면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쵸?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똑같았던 거야. 정책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거를 이제 사람들이 두드린 사람이 있겠죠? 간다고. 거기서 뭔 얘기했겠어요? 캐리 소프트를 띄워놓고, 에? 캐리 소프트 뭐야? 캐리 소프트가 기가 막힌 게 N이능률이 딱 급락하는 시점에서 바로 급등한 게 캐리 소프트예요. 이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보세요. 종목 분석은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N이능률 보세요. N이능률이 여기 음봉 맞고 떨어진 게 며칠이에요? 6월 29일이죠. 마이너스 11%짜리 음봉한 거 센 거 맞자마자 바로 쭉 떨어졌죠. 6월 29일이죠, 그죠? 이게 이만큼 떨어지는 동안 올라간 거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캐리 소프트예요. 이게 조정을 더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6월 29일 날부터 10% 이상 급등하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뭐라 그랬겠어요? 드디어 이제 인맥주 끝났어요. 이제 정책주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끝난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네. 큐티비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난 거 아니라고. 질문을 이제 맨 마지막에 받을게요. 네. 강의하는 중에만 질문하시면 제가 중간에 막 끊겨요. 설명하다가 끊기니까 끊기면은 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렇죠? 네. 질문은 맨 마지막에 뭐 필요하시면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네. 자, 이해되시죠? 이때부터 이제 캐리소프트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캐리소프트를 갖다 질러버린 거예요. 간다 더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 갖고 있었다. 그 여기서 1억은 너무 심했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 3천만 원 들고 있었다고 해볼까요? 쭉 올라가니까 이거 확실한 토탈 소프트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인맥주 막 추풍 낙엽으로 막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3천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이 한 3억씩 갖다 찍어버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캐리소프트에서 하한가 맞고 전사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캐리소프트만 샀겠냐 이거예요. 비상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샀겠죠. 희한하지 않으세요? 급등한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6월 29일이에요. 이걸 얘기해드려야지 알더라고요. 그래요. N이능률이 떨어졌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올라간 게 맞아요. 6월 29일날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또 가고 계속 올라가고. 비상교육이 올라가니까 아시아경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허, 내가 대장인데 넌 누구야? 그러면서 막 올라온 거예요. 이제 6월 29일
메가임디가 어허? 나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언제부터요? 6월 29일부터. 이해되시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7월 초에 정책주에서 엄청나게 물렸어요. 뭐를 또 많이 물렸을까요? NX. 6월 29일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NX 물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이 대선 정책주 중에서 이게 다 과열된 것들이거든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 저희 방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제 지인들이 이걸 많이 물어봤고 유튜브에서도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냐고. 전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딴 거 하시면 안 되겠냐고. 안 된대요. 다 그랬어요. 다. 할 생각 없냐고. 안 판대요. 더 사면 안 돼. 거꾸로 더 사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NX만 그런 게 아니라 캐리소프트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힌트 드렸어요. 힌트. 요 매물대, 여기 매물대가 있겠죠, 그죠? 요 매물대의 주인이 그게 누구겠어요? 매물대의 주인이 세력이겠어요? 아니면 개인이겠어요? 세력이다 1번, 개인이다 4번째 거겠어요. 이거 못 맞히면 진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매물대 주인이 누구겠어요? 이게 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NX가 여기서 이제 세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올라왔을 때 꺾일지 안 꺾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쭉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겠어요? 개인이겠어요? 개인이죠. 그쵸? 네, 그래요. 개인이란 얘기예요. 사본 찍으셨죠? 그쵸? 네.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네. 그랬던 그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하고 또 윤석열 씨 그쪽은 막 X파일 뭐 부인 쪽에 문제 있다라는 이제 루머 퍼지면서 네거티브가 시작되니까 끌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개인들도 많이 샀고. 그냥 세력들이 뭐 하겠어요? 세력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인맥주하고 정책주하고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앞으로 이거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뭐 큐티 회원님이나 여기 이쪽 다른 쪽에서 좀 뭐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그냥 유튜브 딴 거 보지 마세요. 보시면 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잠깐만요. 제 방송 오랫동안 다 들으셨죠? 자, 잘 보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적이 있나요? 저도 주식에 대해서 자신 있고 차트나 호가창 뭐 이런 것도 뭐 분석하는 거 자신 있는데 제가 언제 이 종목 끝났다 대놓고 끝났다 이거 무조건 많이 간다 싫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맞으면 0번 한번 찍어주세요. 저 말 함부로 안 하죠, 그죠? 저 자신 있거든요. 근데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들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말 함부로 안 합니다. 단언해서 얘기 안 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30대 때부터 이제 전문가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저도 좀 그랬어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막 함부로 얘기했어요. 된다고 끝났다고. 근데 지금은 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고생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해요. 끝났다고요?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데서 과열되거나 그러면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반복해서 주의하시라고. 그러시면 고생하신다.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막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들으세요. 가려서. 아직 이 바닥에 그 쓴맛을 못 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쓴맛을 한번 보면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아무리 자신 있어도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아셨죠? 네. 아무튼 이래니까 이제 정책주들이 그래서 또 못 가는 거예요. 우두머리급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밑에는 후발주자들이 머리를 들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쭉 누르니 선발주자죠? 선발주자를 엄마 아빠라고 표현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자식들 후발주자들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이 늘 가만히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네거티브가 좀 끝날 때까지. 네거티브 저렇게 계속 하진 않아요. 좀 있으면 정치인들 잘 아시잖아요. 오늘 정치인을 욕하게 되는데 뭐 오늘 보니까 뭐 서로 뭐 깡패랑 친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렇게 막 서로 진짜 막 그렇게 저렇게 막 싸우는데 나중에 또 끝나면 웃으면서 악수해요. 정치인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또 악수한다니까요. 볼 때마다 좀 그렇죠, 그죠?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 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고향은 저는 뭐 전라도 사람 아닌데 전라도 사투리가 또 구수한 면이 있어요. 참 거시기해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러다가 또 웃으면서 또 사진 찍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데 또 올라가요. 이해되셨죠? 걱정들 하지 마시고 대선주 인맥주도 안 끝났고 인맥주 중에 끝난 건 있어요. 인맥주 중에 끝난 건 있다니까요. 근데 인맥주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정책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맥주도 좀 하시되 정책주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주가 많이 가야 돼요. 못 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도 이 사람들이 싸워서 그래요. 우리 개인들이 이제 유튜브에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7월 초에 캐리소프트나 저런 거 보면서 너무 두들긴 거예요. 많이 간다고. 개인들 싹 다 물렸잖아요. 뭐에 많이 물렸냐면 일자리 정책주, 영유아복지, 그게 저 캐리소프트였으니까, 그죠? 일자리 정책주에서는 이제 아시아경제, 비상교육, 메가MD 개인들 싹 물렸고, 그죠? NX 이런 이제 뭐 저기 SOC, 뭐 도시재생 이런 거에서 개인들 많이 물렸고, 그죠? 웹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개인들 싹 물리게 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력들이 뭔 생각했겠어요? 보자, 이거 눌리겠는데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뭘 움직였냐면 메타버스 관련주 움직인 거예요. 방송 시작 40분 만에 이제 드디어 메타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테마주 하나 얘기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그냥 종목만 하나 딸랑 받아서 수익 내는 게 전문가만이 가입하면은 뭐 그래요. 편하게 문자 받아서 수익 내고 이제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는 그 한 종목 추천해 놓고 이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메타버스 얘기하는지 아까 얘기했었죠. 왜 한다고요? 우리 여기 라이브 회원들 낮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문자반 회원들은 방송하기 못 들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공방 늘 우리 회원은 아니 뭐 정회원은 아니지만 늘 참여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라고. 종목 하나 추천하려면 아니면 또 추천하면 그죠?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대표적인 게 M게임 같은 거죠. M게임. 살짝 들었다가 났죠, 그죠? N게임이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N게임은 저기 그 이재명 씨 테마주도 되긴 돼요. 근데 7월달에 한번 들어갔다 놓은 게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기 뭡니까 이게 상한가 갖다 풀렸나? 맞죠? 그날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었을 거예요. 7월 5일날.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번 들어왔다가 농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중국 관련된 호재도 있긴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된단 말이에요. 7월 5일날 급등한 게 왜 급등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잠깐만요. N게임은 메타버스 되고 게임 중국과 관련된 게임 호재 뭐 그것도 있어요. 들었다 놨죠, 그죠? 그리고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덱스터 7월달에 한번 들었다 놓고 뽑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들었다 놨다 했냐면 대충 7월달이에요. 들었다 놨다 해놓고 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매집을 거의 다 끝내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급등을 실제로 시작한 것들도 꽤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이쪽은 지금 바로 들어오면 바로 수익 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요즘에 더우시니까 오리백숙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죠? 네. 거기 시장 가가지고 오리백숙 시키면은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통 예약이죠, 그죠? 네. 2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지, 그죠? 네. 늦어도 2시간 전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은 먹는 게 아니에요. 예약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들어가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오리백숙을 다 끓여놓고 손님만 오면 돼요, 이제. 네. 매집이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소주, 덱스터, 그리고 옵티시스. 들었다 놨다 열심히, 다른 재료도 있지만 아무튼 최근에도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네. 오르고 있죠. 아까 포세스, 네. 제대로 뽑고 있죠, 그죠? 네. NPC, 뭐 들었다 놨다. 옛날 내쇼널 플라스틱, 네. 이름 바꿨어요. 오래전에. 언제부터 들었다 놨다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죠. 81, 와이브 컴퍼니. 이름이 다 생소하죠, 그죠?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다 뭐예요? 들었다 놨다 하죠. YJM 게임즈, 들었다 놨다. 위즈윅 스튜디오, 신고가 내놨는데 들었다 놨다. 언제부터요? 대충 7월달부터. 주연테크, CMS 에듀, CMS 에듀 맞죠? 네. 그리고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네. 더 보여드려요? 이노델, 아지넥스텍. 신났어요. 이런 식으로 한 20-30개 더 있는데 이러다가 저희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여기까지만. 대충 7월달부터 들었다 놨다 하죠. 최근에 이제 뭐예요, 그 개인들 투매 나왔을 때 그 영향 받아서 좀 하락하다가 대번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지수가, 어제 얘기했었죠, 지수가 딱 반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력이 뭐 한다고요? 지수가 반등 나오면 나중에 개별주 테마주들도 올라온다고 했죠. 그런데 세력은 뭐 한다고요? 바로 반응한다고 했죠. 바로 조정 안 나오네? 그럼 바로 올려버려요. 근데 지금 가장 먼저 올리는 게 메타버스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미 다 차려져 있는 밥상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비상교육 같은 거 그만 좀 쳐다보시고, 설령 물렸더라도 그만 쳐다보시고 이쪽을 보란 얘기예요. 돈이 되는 쪽을. 아까 오리백숙, 그죠? 네. 이미 다 차려져 있어요. 주문만 하면 돼요. 네. 주문. 식당에는 이모님한테 오리백숙 드세요, 이제 그렇게 주문하면 되고, 주식은 홍가창에다가 매수 주문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다릴 필요 없어요.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게 이런 얘기를 왜 또 상세하게 해드리냐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 보유 종목이 다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매집된 종목을 들고 있으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매집된 게 매집된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 빨리 갈아타시는 게 상책이에요.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세력은 지금 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개인들이 계속 놀고 있어요. 조정할까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죠? 네. 인플레이션,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걱정되시죠? 네. 물가가 오르면 월급도 올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가가 오르면 월급도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올라요.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건데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잃는 거죠. 지금 안전자산, 금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위험한 게 잘 가거든요. 위험자산 중에서 주식, 이런 것들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아무튼 40분 이상 걸렸는데, 이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대선 정책주도 이제 얘기를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9시도 넘었죠. 한 20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시면 1번 찍어보세요. 더 할까요? 요즘에 계속 9시 한 20-30분까지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대북주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대선 정책주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왜 갔는지 설명한다고 대선 정책주를 얘기한 거지. 대선 정책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좀 더 해볼게요. 일단은 저기 대선 정책주, 그러니까 메타버스 테마주들은 공약을 지금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대선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4차 산업혁명. 그게 그때 주식시장 화두였어요. 화두. 4차 산업혁명. 그때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많이 갔어요. 언제요? 대선 전에. 대선 후보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뽑아주시면 대한민국을 4차 산업 강국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다 그랬어요. 홍준표, 문재인, 뭐 유승민, 그다음에 누구예요? 저기 안철수 씨 다 그런 얘기했어요. 다. 이번에 메타버스 이거 자꾸 이제 이렇게 테마주가 많이 가고 하면 뭐 주식시장에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막 메타버스 테마주들 막 급등하고 그러면 저는 뭐 그럴 만한 저 인물도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대선 후보라면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저 뽑아주시면 메타버스 산업 크게 육성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드리겠다. 여기에서 막 일자리를 막 수십만 개를 창출해드리겠다. 한국형 페이스북을 만들어드리겠다. 별의별 소리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전문가 영입해갖고 하면 되죠. 뭐 어려워요. 그죠? 네. 전문가 우리나라에 똑똑한 분들 많으니까 전문가 영입해서 하면 돼요. 밀어주면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되죠? 그러면 테마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테마주가 나중에 대선 정책주로 붙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4차 산업 관련주가 그렇게 붙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정책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대선 정책주가 끝났느냐 안 끝났죠. 근데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공략한 종목들이 박살이 나니까 여기서 마음을 그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NX도 떨어지고 메가임도 이거 떨어지니까 속상하시죠. 그렇죠? 비상기업 떨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사신 분들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눈치 안 보고. 아시아경제 사신 분들은 잘못되신 거 맞아요. 왜냐면 이거 급등하기 전에 2,000원이었잖아요. 2,000원에서 7,000원까지 3.5배나 올라왔는데 좀 쉬었다 가야죠. 어떻게 바로 또 가요. 쉬었다 가야죠. 그죠? 네. 여기 사신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다음에 이걸 반복을 안 하시니까. 그죠? 이거는 너무 비싼 걸 사신 거예요. 근데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 다 일자리 관련주들이 다 아시아경제처럼 비상교육처럼 떠 있을까요? 천만에요. 바닥에 있는 거 더 많아요. 바닥에 얼마나 깔려 있는 거예요? 더 많다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조용히 바닥에서 인터넷에 검색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저희 방에서 지금 많이 사놨어요. 저희 방 추천주는 인터넷에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설령 검색이 돼도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조용히 있다가 날아가요. 예, 대선주들은요, 대선주 중에 정책주들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요. 아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요. 언제쯤 날아가느냐? 아까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가 좀 끝날 때쯤에 날아갑니다. 네거티브가 언제쯤 끝날까요? 언제쯤 끝날까요? 곧 끝나요. 곧 끝난다고요. 서로 이제 물고 또 까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 민주당 경선 진행 중이죠. 야당에서도 이제 경선 이제 시작할 거고, 그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처럼 그렇게 뭐 자기 본인들끼리 그렇게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긴 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최재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씨는
그런 건 자유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뭐 장모 구속됐고 그죠? 네. 이미 터질 건 터졌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얻어맞을 거는 많이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야 되는데 센 게 안 나오면 더 이상 못 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이제 저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정책주들이 저러다 어느 날 가요. 네. 언제부터 가냐면 주로 명절 전에 크게 움직이죠. 명절 전. 이번 대통령 선거는 3월 달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1, 2월 달에 설날이 있는데 그때는 뭐 이제 저기 뭐야 선거 직전이라서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확실한 거는 대선주들은요 언제 제일 많이 가냐면 명절 전후에 제일 많이 가요. 명절 전후에. 전후라고 표현하죠. 언제겠어요? 명절 전에 많이 갈까요? 명절 끝나고 많이 갈까요? 옛날에는 무조건 명절 전에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바뀌더니 명절 전후로 가더라고요. 전에 가는 거 있고 후에 가는 거 있고. 명절 전이라고 하면 통상 한 달, 빠르면 2달인데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종목들이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하나 둘씩 올립니다. 예. 지금 추석이 언제죠? 9월 21일이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8월 5일이잖아요. 한 달 보름 남은 거 아닌가요?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 빨리 하셔야 돼요. 한 달이라고 해봤자 주말 빼면 20일이에요. 그렇죠? 주말 빼면 20일이라. 이해되시죠? 주말 테마 주말 빼면은 2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보름이라고 해봤자 길어야 30일 아닌가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요. 네. 추석 전에 한 달 전에는 최소한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아유 그때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대형주도 자신 있고 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자신 있는 게 대선주예요. 대선주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겠어요? 두루두루 오랫동안 계속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대선주 얘기한 것 중에 거의 틀린 거 없죠? 지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거의 다 맞잖아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거의 비슷할 거다. 그렇죠. 네. 믿으세요. 네. 준비하셔야 돼요. 네. 우리 회원들은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오늘 오전에는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것도 가르쳐드렸어요. 매집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매집할 수 있는지, 제한된 현금, 제한된 투자 금액 내에서 어떻게 이거를 배분을 잘 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지 그 특강까지 했어요. 오전에. 제가 일반인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냥 정해진 투자 금액 내에서 그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인데 되게 쉬워요. 근데 제가 일반인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제 와이프한테도 그 얘기 안 해줬어요. 네. 왜 안 해줬냐고요? 네. 와이프는 주식 안 하거든요. 네. 주식 안 합니다. 네. 뭐하러 얘기해줍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안 해요. 저도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매매는 안 해요. 네. 근데 아무튼 라이브 회원들한테 오늘 오전에 얘기해드렸어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정책주를 더 열심히 매집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러니까 개인들이 느끼기에 어느 날 갑자기 솟구칩니다. 네, 이 얘기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내일이나 다음 주에 기회를 봐서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폭염 테마주 자꾸 어제하고 엊그제부터 오늘도 그렇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쭤볼게요. 제가 폭염 테마주 추천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신일전자 제가 여기서 추천했나요? 맞으면 1번 아니면 4번 찍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거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꾸 저한테 폭염 테마주 끝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나 폭염 테마주 얘기 안 할 거라고.
라이브 회원들 맞으면 죄송한데 자꾸 번호 찍혀서 죄송해요. 네, 1번 찍어주세요. 낮에 제가 그 얘기했었죠. 저녁 방송 때 자꾸 요즘에 폭염 테마주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얘기 안 할 거라고. 낮에 얘기했었죠, 그죠? 네. 여기 라이브 회원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이거 못되게 할 거라고. 처음부터. 이미 얘기를 다 했었어요. 신일전자를 저희 방에 추천 나간 게 여기라니까요. 여기서. 마지막 추천한 게 7월 13일. 그리고 바로 상한가 나왔고, 여기서 다 팔았어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팔았다, 여기서.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못되게 할 거라고. 진짜로 못되게 하죠, 그죠? 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거 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생바닥에서 매수했고, 이걸 여기서 정확하게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때려버리잖아요. 휙 던져버리죠. 문자 나온 거 보여드려요? 문자 나온 거? 그러니까 누가 보면 내가 여기 폭염템버지 여기서 추천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아예 오늘 얘기를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글이 올라오네요, 보니까. 잠깐만요. 시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 얘기를 안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늘 말씀드렸죠. 끝난 거 아니라고. 네. 잠깐만요. 이게 심리예요. 이게 7월 13일 날 마지막 이게 신일전자가 이제 중복 추천 나간 거예요. 한 번 나간 게 아니에요. 없는 분 매수 다 사게 만들었죠. 7월 13일은 여기라니까요. 그리고 20일 날 상한가 나고 그 다음날 팔았잖아요. 2,900원, 고점이 2,995원이었는데 2,900원 정도에서 몇 호선에 나왔어요. 왜 팔았겠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심해요. 네, 이 정도까지만 빠져도 괜찮은데 더 빠졌거든요. 네. 다음에던데 여기서 이거를 저기 한 적이 없죠. 그쵸? 네. 그리고 신일전자는 팔아놓고 뭘 해놨냐면 후발주자를 한 2개 정도 사놨어요. 조용히 바닥에서 조용히 있어요. 이거 팔아서 신일전자는 이렇게 떨어질 거 대충 알고 있었고, 그래서 파세코나 그런 걸 산 게 아니라 후발주자를 한 2개 사놨어요. 왜 사놨을까요? 왜 사놨을까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이 얘기를 한 보름 전인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갈 거라고. 언제쯤 끝난다고. 어제 같은 경우에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겠네. 저녁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문자반 회원들 중에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입을 열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종목 다 박살날 텐데. 모민형님 얘기해드릴까요? 본인 갖고 있는 거 싹 박살나게? 계속 자꾸 글을 자꾸 올리시는데 얘기해드릴까요? 투매가 과하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전문가가 안 끝났다, 더 사야 된다, 그렇게 신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 박살납니다. 신일전자 두고 있는 사람들, 저라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거고, 저희 방에서 이거 말고 후발주자 사는 게 있다고 지금 얘기했죠, 그죠? 네. 그거 더 떨어집니다. 아니면 안 올라가는 건.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회원들 보호하려고. 정말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회원들 고생 안 시키려고. 여기 문자원 회원들도 저 믿으시죠, 그죠? 네, 믿으시니까 회원 가입하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항에서 가장 전문가가 철딱선이 없는 짓 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추천한 거 다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에 전문가 할 때 저도 그랬었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았어요. 내가 미쳤지. 예,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여튼 그러고 살았습니다. 네. 저는 우리 회원들이 고생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폭염 테마주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얘기를 안 해주죠. 네. 그래서 그래요. 언젠가부터 싹 입을 다물잖아요. 네. 신일전자를 요까지만 얘기했을걸요. 네. 왜냐하면 털릴 사람은 털려야 돼요. 네. 주식이라는 게 이거 여담이지만 잘 들어두세요. 네. 털릴 사람은 털려야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전문가 처음에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원들을 다 이제 끌고 가서 다 수익을 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말 안 듣는 분들도 있고, 그죠? 고집 부리는 분들도 있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변하는 분도 있고, 또 마음 약한 분들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말을 다 안 들어요. 네, 다 안 들어요. 그래서 꼭 털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여담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특정 종목을 자꾸 여러 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종목 몰빵했거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은 거예요. 그 사람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계좌 한번 까보라고 하면 절대로 계좌 못 가줍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했거든요. 주식을 몰빵하거나 많이 산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샀거든요. 자기의 그릇은, 이건 투자처럼 얘기해요. 네, 잠깐만요. 네. 자기의 그릇은 요만해요.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릇이 한 500만 원짜리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한 5천만 원을 담은 거예요.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여기다가 막 1억, 막 2억씩 얹은 거예요. 이 사람 그릇은 500만 원. 한 종목도 500만 원 샀을 때 가장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이 그릇이 작다는 게 뭐냐면 500만 원 갖고 사는 분들이 뭐 작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의 그릇은 현재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500만 원만 하면 돼요. 근데 5천만 원인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5천만 원씩 해도 돼요. 예를 들면, 그죠? 네. 하다 보면은 자꾸 그릇이 커져요. 500만 원씩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릇이 좀 커지면 600만 원짜리 그릇도 되는 거고, 나중에 1000만 원짜리 그릇도 되는 거고, 점점 커져요. 그렇죠? 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다 많이 담아요. 500만 원 갖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 단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산 거예요. 많이 산 사람은 네,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봐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봐요. 네, 많이 샀죠? 절대로 많이 안 샀대요. 절대로 많이 안 샀대요. 계좌 까보라고. 절대 안 까요. 네. 안 갖고 나왔대요. 주식 계좌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들고 다니는 저기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웃으면서 듣고 한번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 그릇은 얼마일까? 네? 오늘 여러분들 회원가입하라고 지금 막 그러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런 얘기 드려도 괜찮죠? 괜찮으면 죄송한데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그죠? 네. 테마주기 하다가 누가 지금 잠깐 저를 긁었어요, 지금. 긁어갖고 제가 승질내고 막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여러분들 좋은 얘기 해드리고 마치려고. 이런 얘기들도 해드리면 도움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하세요. 네. 폭염 테마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신일전자 이렇게 상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여기서 계속 지나가면서 저녁 방송할 때 얘기를 해드렸어요. 요즘에 그 전기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폭염 테마주 장마가 일찍 끝났다. 두세 번 힌트 드렸어요. 맞죠, 그죠? 네. 뭐 안 믿기시면 녹화 방송 보세요.
올라가기 전에 다 힌트를 드렸다니까. 왜냐면 그때 이미 신일전자가 추천이 나갔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막 했었어요. 왜냐면 문자반 회원들 잡아드려야 되니까. 그쵸? 네, 이게 다 했다니까요.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들어오시라고 뭐 당당하게 얘기도 해요. 들어오셔라. 좋은 정보도 많으니까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 다치게 자꾸 좋은 얘기 해드리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요. 아까 비상기록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라고. 그러나 방법은 있다고. 자꾸 쳐다보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해드리죠, 그죠? 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네.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정말로 이제 부자 되고 싶으시면 자꾸 그 실수를 줄이세요. 실수를 먼저 줄여야죠. 네. 자꾸 성공의 수를 늘리려고 하시는데 실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성공의 수가 늘어나요. 쉽죠, 그죠? 실수를 줄이시면 돼요. 실수가 뭐겠어요? 네, 가장 큰 실수는 특정 종목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네,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항상 비중 조절 생각하시고 비중 조절 하셔야 되고 이왕 이런 얘기 나온 거 좀 더 얘기해드릴게요. 2, 3분만, 5분만 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자꾸 이제 비중 조절 하나는 분산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잘 아는데 자꾸만 신용 위주에 손이 가고 자꾸만 한 종목에 막 이렇게 50%막 올라가는 거 보면 주체를 못하고 막 가서 막 갔다가 이렇게 우리 지른다고 표현하죠. 막 갔다가 확 질러버리고 막 그런다. 나도 이게 잘못된 거 알지만 잘 안 된다. 미치겠다. 그러신 분들 있죠. 모니터에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 사진 붙여놓고 주식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 말고 짐승이니까 아무리 반려견이 뭐 그런 게 반려동물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죠? 네. 저도 집에 물고기 키우는데 그럼 물고기 사진 붙여놓고 걔네들한테 물어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소중한 네,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 부모님이나 그죠? 사진 붙여놓고 주식하세요. 그 사진 보면서 참으세요. 지르지 마세요. 지금 비중 조절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생겨요. 왜냐면 얼마든지 좋은 수익 낼 수 있는데 욕심내가지고 실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서 내가 내 돈 내고 주식하는데 내가 그 주식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죠? 뭐 주주총회 같은 데 참여해서 큰 소리도 좀 내고 그죠? 네, 할 소리 하고 주담이랑 통화했을 때 당당하게 할 얘기도 하고 그죠? 네. 증권사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증권사에 전화할 때 당당하게 아니 당신은 이런 거 좀 개선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용 미수 쓰고 돈을 거기다가 많이 비중을 많이 실으면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종목이 1, 2%만 빠지면 막 억장이 막 애간장에 녹아내리고 네? 또 막 10%만 급등하면 또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종목이 주인인 거예요. 지금 신용이나 미수 쓰면 내가 증권사의 고객이 아니라 증권사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고객님 이자 내셔야죠. 네. 좀만 떨어지면 반대 매매한다고 협박하고 그게 무슨 적입니까? 그렇죠? 신용 미수나 몰빵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항상 크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몰빵하면요 크게 볼 수가 없어요. 네. 맨날 그것만 보는데 몰빵했으니까 난 그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신용 미수 몰빵하지 마시고 네. 분산 투자해서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뭔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폭염 테마주는 이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 폭염 테마주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갖다가 이제 갖다 찍었구나. 물론 여기서 이제 폭염 테마 저한테 좀 전에 물어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좀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맞아요. 그냥 좋은 뜻으로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이 80% 90%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딱 전국을 딱 찔러서 얘기한 거예요. 아닌 사람이 80에서 90%예요. 많이 샀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계속 까보라고. 절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얘기해 볼게요. 대북주에 관심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얼마 전에 누가 대북주 물어보셨는데 대북주. 자 보세요. 대북주가 지금 이제 올라온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난티나 이런 거 보시면 그죠? 차트가 떠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어딥니까? 북한이랑 그 통신선 연결했다고 지난주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급등을 시켰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떠 있어요. 그다음 이거 아난티 말고 철도주가 대하티아이죠? 보시면 떠 있죠. 세트가 똑같죠? 그다음 조비. 이건 이제 식량, 그죠? 북한 인도적 지역 관련주 중에 식량이 그거죠, 그죠? 네, 이건데 자, 보세요. 대북주는 이제 뭐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대북주는 정치 테마주예요. 대선주도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 뭐예요? 차트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당해요. 당한다고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차트를 무시해요. 대선주하고 특히 대북주 중에서 대북주들은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차트보다는 돌아가는 판을 읽어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제가 무슨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북한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해요. 북한이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통신선을 연결했죠. 그래서 갑자기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급등을 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맘때 되면은 군사훈련을 또 하거든요. 한미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이 여러분들은 아니 뭐 그런가 갖고 그래 신경 쓸지도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반대편에서도 같이 비행기를 띄우고 배 띄우고 막 서로 이제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상응하는. 그래야지 이제 군대 사기도 안 떨어지고 민심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그게 없잖아요. 대북 제재 오랫동안 대북 제재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경제 봉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기름도 없고 총알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군사훈련 한다고 하니까 막아야 되니까 돈은 없고 외교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에 여기서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통신선 연결하자고. 그때 이걸 또 해줬네요. 또 안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해줬어요. 해주니까 김 회장이 또 나와서 그러잖아요. 함부로 말하죠. 옆에 있으면 진짜 머리로 한 박치기 한번 해버리고 싶어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진짜. 또 한마디 하잖아요. 한미훈련,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지켜보겠다. 옆에 있으면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절도 못하고 또. 근데 잘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나중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쪽에서 또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정권은 임기가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러는 거는 현재 정권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고 누구랑 미국이랑 협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네. 요즘에 이제 대선주들이 안 가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테마주하고 대북주들이 순간 오른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북한이 우리가 6.25 저기 뭐야 북한 예를 들어볼게요. 상황극이에요. 북한이 갑자기 우리나라 보고 6.25는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고 천안함도 다 우리가 했고 연평도 포격도 우리가 다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공무원 죽인 것도 죄송하고 다 사과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개성공단 폭파한 거 정말 미안하고 다 원상복구 해주겠다라고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못하잖아요.
원래 공산당이 그래요. 미국한테는 좀 살살 거릴 거예요. 경제 공세도 좀 풀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국주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떠 있는데 지금 사시기에 너무 말 그대로 떠 있고, 네. 이걸 만약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그죠? 네. 좀 챙기시면서 다른 쪽으로 좀 투자금을 옮기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죠? 힘든 와중에도 잘 가지고 계셔서 네.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대북주는 아무튼 좀 챙겨가면서 하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청와대에서 이제 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북한하고 또 정상회담을 또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앞에 2018년도에 대북주 3년 전에 많이 갔는데 그때 이제 많이 말 그대로 이제 우려먹었어요. 그때 우려먹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북한 하는 걸로 봐서는 영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네. 좀 걱정돼서 좀 얘기해드렸어요. 네,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하고 오늘 대선 정책주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선 정책주는요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 애니농률이나 토토스포트 같은 것들이 이제 쭉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이제 해서 그런 거니까 하락을 해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자꾸 움직였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선 애니농률 같은 게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대선 정책주 중에서 일부 종목에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리신 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끝난 건 아니니까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손해 보실 필요는 없고 반등 나올 때 파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를 또 반등을 노려서 들어가지 마시고 바닥에서 세력이 아직 크게 안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이제 9시 34분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내일은 이제 저녁 때 주린이 특강을 금요일이죠, 그죠? 해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또 어떤 주제를 할지 고민을 해보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야구가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과는 이따 한번 저도 보고 싶네요. 야구는 잘 모르지만 네,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따 한번 보죠. 네. 자, 여러분들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내일 전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한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 보내온 분들도 힘내시고요. 네, 조만간 이제 불기둥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불기둥.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